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한 경력 단절 문제의 해법을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학교장의 가족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해온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는 등 방과 후 학교가 비리 온상이 되고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누가 뛰나 시리즈, 오늘은 경북도지사를 준비하는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전국 약국을 돌며 약사법 위반 행위를 유도한 뒤 돈을 뜯어낸 사람들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결혼과 육아로 일을 그만둔 주부 10명 가운데 9명은 다시 재취업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 주부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데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한 지원센터에는 문을 연 지 100일 만에 구직 신청서가 1000통이 쌓였다고 합니다. 먼저 경력 단절 여성의 구직 실태가 어떤지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동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송영숙 씨는 아이들 보살핌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지 3년 만에 이번 주부터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월급 110만 원 정도의 계약직이지만 4대 보험에 모두 가입이 됐고 휴일은 쉴 수 있습니다. 마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괜찮지만 저녁에 일을 해야 되고 토요일도 없고 지금은 주 5일 근무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시 일을 하게 된 송 씨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문을 연 지 100일 정도 되는 대구시 수성구의 한 여성 취업 지원센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뒀던 여성의 구직 신청서입니다. 이곳에서만 1000통이 넘습니다. 경력 단절 기간은 7년에서 10년 사이가 가장 많고 40, 50대가 80%에 달합니다. 애들은 다 출가시키고 했지만은 또 집에 가게에 보탬도 조금씩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게도 보탬이 되고 저도 또 활력을 찾기도 하고. 하지만 구인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고작 250여 명. 이마저도 구직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40, 50대 여성들을 업체들이 고용하기 꺼려해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한 40, 50대 지난간 경력이 있는 분 같은 분야에 그런 분들을 아마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장기간 또 롱런하고 회사에 또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캐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임신과 출산, 양육 활동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만큼 경력 단절 여성들의 문제도 사회적 틀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도 1년 넘게 일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일자리 수도 부족하지만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률 목표를 70%로 잡고 전국의 120곳인 세일센터를 올해 10곳 더 늘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늘린다 하더라도 고용 유지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2011년 세일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경력 단절 여성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11,360여 명. 이들 가운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은 경북 26.1%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대구도 27.1%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습니다. 재취업한 여성 10명 중 7명이 1년 이내에 다시 일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 기간을 통해도 일자리 대부분이 계약직 시간제이거나 단순 노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학과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40대 중반의 한 주부는 10년간 쉬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자기 경력을 인정을 해줘서 그걸 이어줄 수 있는 부분에 취업을 알선해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재교육 자체가 전화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도배? 아니면 이런 단순한 직종을. 때문에 여성계는 단순 직업 훈련이 대부분인 취업 지원 기관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질 좋은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일과 가족이 양립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 임금을 좀 보장받을 수 있고 아이를 보육시설을 좀 맡길 수 있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인프라 속에서 사실 경력 단절 여성의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사회적 화두가 된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참여, 취업률이라는 숫자에 연연할 게 아니라 전문성과 경력을 이어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장 가족이 방과 후 학교 업체를 운영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대구의 다른 학교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 김모 씨에 따른 지난 2011년부터 영어 방과 학교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에 사무실을 두고 10여 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배경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김 교장이 직전 초등학교에 있을 당시 영어 방과 수업은 D 업체가 맡았는데 딸이 해당 업체 직원으로 이 학교에 영업을 했고 이후 해당 업체가 계약을 따낸 겁니다. 영업 관련해서 확인을 갔죠. 우리 학교에 제가 있으니까 몇 번이 이제 어기는 왔지만서도 거기에 저희 학교 소속돼가지고 강연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둘째 딸도 키성장 프로그램 방과 업체를 만들어 이 학교에 진출하려다 경쟁업체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애들 걸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부탁하고 내가 이거는 제가 할 도리는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 애는 쓰는 소장은 안 하고. 당시 이런 문제로 교육청 감사실에 민원이 제기됐지만 해당 교장은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고 딸이 운영한 업체도 사전 심의를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 심사 당시 현직 교장 딸이 영어업체를 운영하며 특혜 의혹이 일었지만 걸러지지 않은 겁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장은 동생이 방과학교 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관련 문제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방과 후 학교 비리와 관련해 대구시 내 전체 21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민간 위탁업체 선정의 적정성을 비롯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전면 실태를 조사한 뒤 민간 위탁업체의 대표가 교직원과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에 계약을 해지시킬 방침입니다. 어제 안동 하회마을 북촌댁에서 불이 나 자칫 세계 문화유산이 잿더미로 변할 뻔했습니다. 관광객의 담뱃불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하회마을 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물인 북촌댁. 아래채 지붕 및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불은 벽면을 타고 올라가 지붕을 덮고 있던 지푸라기로 옮겨붙었습니다. 연기가 이리 와. 이거 왜 연기가 나노? 이 하면서 이리 만지 보니까 저 하면 영마름에서 불이 퍽퍽 올라가요. 다행히 불은 벽면과 지붕 3.3제곱미터를 태운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특별한 원인은 없고 지금 현재 추정이지만 관광객이 버리는 담뱃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방앗간과 본체가 2, 3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하마터면 큰 불로 번질 뻔했습니다. 450동에 달하는 하회마을의 옛 건축물을 관리하는 상주 경비 인력은 6명. CCTV와 화재 탐지 시스템도 보물급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배치하려면 예산이 내려오면 되는데 국보 보물급까지만 내려오기 때문에 중요 민속문화재까지는 경비 배치가 안 돼요. 이러다 보니 나머지 가옥들의 관리는 집주인들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한 1,700평이 돼요. 칸수로는 72칸 집이고 그 큰 집을 어떻게 혼자 둘이 삽니까? 너무 벅차 힘들어. 만성적인 예산 부족 속에 세계적인 우리 문화재가 화재 등 각종 사고 위험에 방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신축 공사장을 돌며 고철보다 3배 정도 비싼 배선용 구리전선만 훔친 20대 3명이 구속됐습니다. 포항의 공사장 36곳이 털렸는데 관리가 허술한 공사장만 노렸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아파트 신축 공사장 안으로 들어와 전선들을 한참 동안 유심히 살펴봅니다. 1시간 뒤 이들은 양손에 전선 뭉치와 절단기를 들고 주택가를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펜스도 경비도 없는 포항의 신축 공사장 36곳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제가 40년 현장에 근무하면서 소소한 도난 사건은 있어도 전선 도난 당하기는 처음이라서 황당했습니다. 안모 씨 등 3명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배선용 구리전선 3,300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용의자들은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이 배선용 전선을 고물상에 팔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건물 공사 중 구리 전선이 설치되는 과정을 미리 알고 관리가 허술한 곳만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룸과 같은 소규모 공사 현장에 야간 관리인이 없는 점을 이용해서 절도 사건이 발생되고 있으니 야간 출입 통제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은 안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작물을 사들인 62살 강모 씨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부입니다. 대구시는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고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된 대구시 소속 서기관 2명과 사무관 1명 등 3명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대구시는 이 공무원들이 직원 채용에서 자녀를 취업시키거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았고 비록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업무를 위반해서 이 같은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구시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면서 대구시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네, 약국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팔도록 유도한 뒤에 약사법 위반이라며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청년이 약국에 들어오더니 약사를 찾습니다. 약사에게 이것저것 물으면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사이 일당인 다른 청년이 들어와서 급하다며 약국 종업원에게 소화제를 달라고 합니다. 경찰에 잡힌 35살 배모 씨 등 3명은 초소형 몰래카메라로 이런 장면을 촬영한 뒤 약사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소화제같이 아무리 간단한 약이라도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15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피의자들한테 압수한 USB에 전국적으로 약국 한 60여 곳에 동영상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실제 피해를 당한 약사들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약국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약사 1명에 전산요원 1명으로 구성된 영세한 규모의 약국이 대부분이다 보니 신고나 협박을 목적으로 함정 촬영을 할 경우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 손님이 들어왔을 때 언제나 제가 조제실 창너머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습관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불안감에 의해 가지고 또 누군가 나 모르게 촬영을 하지 않을까. 대구에서 최근 2년간 포상금을 노리고 가운을 입지 않았거나 종업원이 약을 판 경우 등 약국의 불법 행위를 촬영해 신고한 건수는 100여 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인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데 대해 개탄스러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강력한 경고와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도 침탈을 위해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과오를 은폐하고 이를 포장해서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시골 야산에서 수천만 원대의 투견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48살 윤모 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7명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2일 경북 영천의 한 야산에서 투견 도박장을 열어 참가자들이 10만 원에서 120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윤 씨 등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겼고 심판과 매점 운영자, 시설물 설치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2014 희망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DGB 사회공헌재단에서 2천만 원, 주식회사 대명 ENG 임직원 일동이 353만 원, 수성구 중동 방위협의회 김수성 회장과 회원들이 100만 원, 주택관리사 대구 여성회에서 50만 원, 주식회사 스팀드림에서 500만 원.
대구 보명학교에서 63만 원, 주식회사 세안전력에서 100만 원, 주식회사 동광명품도어에서 200만 원, 디프건설 주식회사에서 전병식 씨가 50만 원, 대흥공업사 김석희 씨가 100만 원, 대구 3040 산악회에서 55만 원, 대구 대현프리몰 대구지점에서 300만 원, 대구 신재철 씨가 100만 원, 대구 서재중학교에서 75만 원, 대구 김태원 씨 100만 원, 대경 상공회에서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7선 의원이자 친박계 자장인 서청원 국회의원은 오늘 대구시 중구에 있는 사단법인 대구 민주화기념보존회를 방문해 지역의 민주당 원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새누리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당의 구심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형원 신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오늘 취임식에서 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완화하고 탄력적으로 체납 처분을 하는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복단지와 국가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신규 업체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지원을 최대한 늘리고 탈세를 목적으로 한 지하경제의 양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중일 감독에 이어서 삼성라이온즈 진가병 선수가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오전 모금회 회의실에서 진가병 선수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희망나눔 성금 1억 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고령군 성산면 88올림픽 고속국도 대구 방향 낙동강교 아래에서 42살 박모 씨가 부서진 승용차 옆에서 숨져 있는 것을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박 씨가 이틀 전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방향으로 가던 도중 낙동강교 부근 비상회차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와 함께 15m 아래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경산시 암양면 농산물 집화장 조립식 패널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300여 제곱미터의 건물과 안에 있던 농기계, 농산물 포장용 박스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포항 호미곶 상생의 손 저작권 다툼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친고죄로 문제를 알고 난 뒤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며 고소인인 박찬수 인간문화재 목조각장이 이 같은 사실을 안 지 6개월이 지나서야 고소해 실체 관계를 판단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찬수 인간문화재 목조각장은 지난 9월 호미곶의 작품 상생의 손을 세운 김승국 영남대학교 디자인미술대학 교수가 자기 작품을 도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한 해 대구 지하철 1, 2호선에서 발생한 유실물이 17,000여 개로 지난 2012년보다 1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유실물 가운데 주인이 찾아간 경우는 97%가량으로 전자제품이 2,600여 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금, 가방 순이었습니다. 대구 염색공단이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에게 공단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 선고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5부는 오늘 오전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사건 관계를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를 28일로 미뤘습니다. 염색공단은 함 전 이사장이 유연탄 운송비를 부풀리고 공단 소유 화물차 21대를 싼 값에 처분하는 등 모두 53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함정웅 전 이사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이미 2년 6개월간 실형을 마쳤는데 횡령과 배임 등에 관해서 억울한 면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으로 겨울철 구미 해평 습지를 찾는 철새가 급감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구미시 통계 자료를 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청둥오리만 4년 전에 비해 다소 늘었을 뿐 흑두루미와 제두루미, 쇠기러기 등은 많게는 7배에서 적게는 절반씩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철새가 줄어든 것은 해평 습지 아래 칠곡보가 들어서는 바람에 강수위가 3m 이상 높아져 철새들이 쉬어가던 모래톱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해평 습지 보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해서 도내 고용 창출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0개 사업에 51억 원을 고용노동부에 공모 신청했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신청 대상 사업은 특화 패키지 사업, 포럼 사업, 연구 사업 등 4개 분야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